이전 영상에서 자신있게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기술주 ETF 중 하나로 빅테크 관련 ETF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ETF라면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이 있을 텐데요. 오늘은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근황을 점검해 보고요. 그래도 2022년 빅테크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근황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메타 플랫폼스를 비롯해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술주를 담고 있는 ETF죠. 동일 비중이 아니고요. 시가총액이 큰 종목을 더 높은 비중으로 가져가는 방식인데 한 개 종목 편입 비중 상한은 20%입니다. 물론 그리 오래 가지는 못했지만 애플이 시총 3조 달러를 잠깐 돌파하기도 했었죠. 애플이 4조가 되어도 5조가 되어도요. 기초지수 방법론이 바뀌지 않는 이상 20% 수준을 유지를 하게 됩니다. 2021년 12월 17일에 정기 리밸런싱이 있었어요. 신규 종목 편출입은 없었고요. 지수 내 편입 종목들의 비중 조절만 있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종목 편출입이 있을 뻔했는데요. 지난 분기 정기 리밸런싱을 앞두고 기초지수 산출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기초지수가요. 미국 테크 탑10이니까 기술주 중에서 시총 상위 10위 밖으로 밀려나면 가차없이 지수에서 편출을 시켜버렸는데 버퍼룰이 하나 생깁니다. 여기 보시면 10위 밖으로 밀려난다고 하더라도 12위까지는 봐주자 이렇게 바뀌었어요. 지난 분기에 10위 밖으로 밀려난 종목은 있었지만 13위까지 밀려난 종목은 없었기 때문에 종목 교체 없이 이번 분기에도 그대로 갑니다. 최대 2종목 정도 교체가 일어난다고 해도 겨우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리밸런싱에 그렇게 크게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작년 2월 국채금리 급등 국면에서 살아 돌아온 기술주 ETF를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도 그런 ETF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상장일이 작년 4월이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 급락장을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기초지수의 과거 흐름을 통해서 작년 2월에 어떻게 움직였을지를 확인할 수가 있죠. 2월 고점 대비 3월까지 11%가 빠졌습니다.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이 아무래도 시총 상위 10개 종목의 압축 포트폴리오이다 보니까 올라갈 땐 더 오르고 빠질 때는 더 빠지는데 실제 2월 하락장에서도 나스닥보다 조금 더 빠졌습니다. 보름에 걸쳐서 11%가 빠졌는데 저점 찍고 한 달여 만에 다시 전고점을 회복을 하죠. 회복할 때도 굉장히 빠릅니다. 2022년 1월 18일 기준 연초 이후 마이너스 8.25%를 기록을 하고 있네요. 역시나 나스닥 100 지수보다도 조금 더 빠졌습니다. 미국 대표 빅테크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ETF라고 하면 다들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을 떠올리시겠지만 원조 빅테크 압축 포트폴리오 ETF라고 하면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도 있죠. 중국 2개 종목 20% 때문에 나머지 80%가 부정을 당하고 있는 안타까운 ETF라고 생각을 하는데 알리바바, 바이두는 그대로지만 트위터를 마이크로소프트로 교체를 하면서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미국 빅테크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저는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2020년 각광받을 ETF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이라는 제목의 리포트가 며칠 전에 업로드가 되었는데요. 투자 포인트 2가지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에서 자사 ETF를 강조하기 위해서 올린 리포트이긴 한데 빅테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셔도 좋을 만한 내용이라 제가 감히 인용을 했습니다. 투자 포인트 2가지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매출 성장입니다. 블룸버그의 2022년 매출 전망치를 적어놨고요. 그리고 전년 대비 상승폭까지 적어놨네요. 2022년이 아니라 2021년 대비 성장률 전망치가 맞겠죠. 이건 오타 같고 일반적으로 시가총액이 크면 매출 성장이 둔화가 됩니다. 특정 기업이 초기에는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지만 어느 정도 성장하면 그 성장률이 둔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미국 테크 탑10 보유 종목들은요, 2022년에도 전년 대비 21.5% 평균적으로 매출 성장을 전망을 하고 있네요. 매출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동력은 무엇일까? 바로 엄청난 투자를 통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은 두 번째 투자 포인트와도 이어지는 부분인데
두 번째 포인트는 매출액 대비 R&D 비용이 압도적으로 높다라는 겁니다. 매출액 대비 R&D 투자 금액, 말은 어려운데 전혀 어렵지 않아요. 매출액, 말 그대로 기업이 장사해서 번 돈 중에 R&D, 연구개발에 얼마나 쓰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과거에는 PER, PBR 같은 지표들이 굉장히 중요한 투자 지표였지만 지금 이런 전통적 투자 지표들이 잘 안 먹히죠. 테슬라가 PER 300배 이상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PDR이라는 신조어까지 탄생을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PER, PBR이 쓸데없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성장주에 투자할 때 PER, PBR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이에요. 항생특허 기초지수 방법론 중에 일부를 제가 가지고 온 건데 이노베이션을 스크리닝하는 정량적인 지표 중 하나로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용을 봅니다. 항생테크는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이 5%가 넘어가는 종목들을 혁신이라고 판단을 하네요. 실제 항생테크 지수 말고도요, 많은 성장주 인덱스들이 종목을 스크리닝할 때 이 매출액 대비 R&D를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를 합니다. 매출액 대비 R&D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시를 하나 만들어 본 건데요. 치킨집 A와 치킨집 B가 있어요. 둘 다 연매출이 10억으로 동일하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치킨집 매출에 대한 감이 없어가지고 계산하기 쉽게 10억이라고 적어 놓은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둘 다 매출은 10억인데 치킨집 A는요, 특제 소스 개발을 위해서 1억을 씁니다. 뭐 양념장인한테 자문도 받고 식재료도 이것저것 사서 조합을 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1억을 썼다라고 가정을 하면 치킨집 A의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은 10%입니다. 치킨집 A 사장님이 치킨집 B 사장님보다 남는 건 적을 거예요. 그런데 1억 주고 개발한 특제 소스 치킨이 그야말로 대박이 납니다. 그래서 매출이 2배로 올랐어요. 20억으로 올랐습니다. 불과 1년만 해도 매출액이 동일한 치킨집이었는데 이렇게 차이가 벌어지죠. 치킨집 A 사장님이 매출액에서 10% 정도는 신메뉴 개발을 위해서 써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매출이 20억으로 늘었으니까 신메뉴 개발 비용도 2억으로 늘립시다 라고 의사결정을 합니다. 전년 대비 연구개발비가 2배가 늘었으니까요. 훨씬 더 양질의 연구개발이 진행이 되겠죠. 치킨집 B 사장님이 경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주식으로 치면 이 치킨집 B는 가치주죠. 경기가 좋든 나쁘든 매출이 일정하게 10억씩 따박따박 찍히니까 오히려 불확실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치킨집은요, 치킨 업황이 엄청나게 좋아지지 않는 이상 추가적인 매출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치킨집 A는 이런 식으로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또 하나의 대박 메뉴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가정 말고 현실 세계에서 대표적인 사례 하나를 꼽아드리면 바로 LG화학이죠. 최근 2, 3년 사이에 주식 투자 시작하시는 분들은 LG화학이 당연히 2차전지 회사라고 알고 계실 텐데 실제 2010년 후반까지만 해도요, LG화학이랑 비교가 되던 회사가요, 롯데케미칼이었습니다. 그런데 석유화학 업황이 침체가 되면서 기업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고 LG화학이 안 되겠다 싶어서 바로 이 2차 전지로 눈을 돌린 거죠. 수년간 적자가 날 것이 너무나 분명했지만 2차 전지 산업에 엄청나게 투자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결실을 맺게 되죠.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시총 100조짜리 기업이 탄생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 미래를 기대하게 만드는 요인도 바로 치킨집 A와 같습니다. 매출액의 상당 부분을 R&D에 쏟아붓고 있어요. 미래세 자료를 그대로 인용한 건데요. 2021년 3분기까지의 자료이기 때문에 4분기 데이터를 합산을 하면 이 보고 계시는 숫자는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일단 가볍게 보고 가면 R&D 투자 절대 비용 자체가 어마어마합니다. 매출액 대비 R&D, 그러니까 이 원을 보면 애플이랑 테슬라만 10% 미만이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10%를 모두 넘어서고 있죠. 어도비랑 엔비디아는 심지어 20%가 넘어갑니다. 매출액 대비 R&D 비중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에요. 잘못된 투자로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런데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한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결실을 맺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빅테크들이 이 막대한 돈을 어디에 쓰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언론을 통해서 그저 유추할 수 있을 뿐이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들은 수없이 많은 성공과 실패를 경험을 했고 그 과정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막대한 투자가 결실을 맺으면 치킨집 A처럼 기업 가치는 한 단계 또 상승을 하게 되겠죠. 2022년 미국 빅테크 기업들 주가가 무조건 올라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기술주의 우호적이지 못한 시장 상황 때문에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믿고 매수할 만한 근거는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기술주 하락으로 마음고생이 심하실 텐데요. 다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ETF 읽어주는 남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